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Шинэ оны минь төргий. Өнөөдөр 2026 оны 1 сарын 2-ны өдөр. Ингээд 186 дугаар хуудаснаас номоо уншиж эхэлцгээе. 인생의 가치와 품격은 밸런스에서 나온다. 버드하우스의 형태는 한 개의 지붕과 네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하우스를 구성하는 이 5가지 요소의 내용은 모두 똑같다. 각각의 라이프 섹션과 자기 선언, 그리고 구체적인 루틴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건강, 가족, 커리어, 자기 개발, 자기 돌봄 같은 삶의 카테고리를 나눈 5개의 라이프 섹션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섹션마다 명확한 목표나 방향성을 담은 한 줄 자기 선언과 이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할 1에서 3개 정도의 루틴을 적는다. 5가지 중 지금 가장 시급하거나 집중해야 할 라이프 섹션을 지붕으로 올린다. 만약 5개의 비중이 비슷하다면 굳이 지붕으로 올리지 않고 기둥을 5개로 만들어도 좋다. 중요한 사실은 지붕을 위해 나머지 기둥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기둥은 지붕을 서포트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며 고유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지붕과 기둥은 각자의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해야 한다. 나는 이런 밸런스가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와 품격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회적 성공과 인간적 품격이 꼭 전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한다. 돈은 아주 많은데 마음이 빈곤하고, 그게 성공했는데 인격이 비천한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면 인생의 다른 면도 똑같이 대단할 거라고 지레짐작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는 자신의 시간과 관심, 돈, 에너지를 못단 한 군데에 넣어야 타인과의 격차를 만들 수 있다. 한 분야에서 그 정도로 성공하기 위해 에너지를 가져다 섰다는 것은 곧 다른 면을 돌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가족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아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도 빠졌으며 건강검진은 언제 했는지 내 몸 어디가 고장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른다. 물론 살다 보면 반드시 외적 성공을 위해 뛰어야 할 시기가 있다. 우리가 성공과 부를 쟁취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기회도 아무데나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가 오면 외적 성공을 지붕으로 올리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데 쫓아 나머지 기둥들 또한 꼭 필요하다. 조금 허술하더라도 기둥이 있는 집과 뿌리째 뽑힌 집은 완전히 다르다. 기둥이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것은 돌볼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3년간 회사 일에 몰입해야 해서 내 시간의 80%를 써야 할 거야. 대신 다른 건 몰라도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꼭 식사하고 애들 졸업식은 놓치지 말고 챙기자. 이렇게 지분 외에도 중요한 인생의 기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재감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지분은 계속 바뀌게 마련이고 적어도 그때마다 지독한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지붕이 없어져도 다른 기둥의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다. 자신이 이룬 외적 성공만 쳐다보며 살면 그것이 사라질 때 허무해지고 마음의 원망과 핑계가 가득 찰 수 있다. 실제로 너 때문에 포기하고 살았다며 소중한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마디로 빈곤하고 격이 떨어지는 삶이다. 남에게 핑계대지 않는 삶, 스스로 원만하지 않는 삶이 진정 품격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짓는 버드하우스는 각각의 기둥으로 인생의 행복을 당당하게 지켜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매일의 일생에 굳건히 뿌리내린 기둥은 외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삶의 근간을 단단히 받쳐준다. 이제부터 그 집을 내 힘으로 직접 지어보자. 버드하우스 짓기 2. 버드하우스를 직접 설계하는 법. 이제부터 텅 빈 하우스에 지붕을 올리고 4개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
인생의 수많은 카테고리 중 어떤 라이프 섹션을 가져오고 어떤 선언과 루틴으로 하나하나 채우면 좋을까? 막상 쓰려고 하면 갑자기 막막함이 밀려올 것이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 나만의 버드하우스를 지어야 하는데 또 이트마인드가 좋아하는 집을 짓는 것이다.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하고 성공도 해야 해. 그러려면 당연히 건강해야 하고 사람들과 인맥도 쌓아야 해. 당연히 가족하고도 잘 지내야겠지? 그럼 이 내용을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는 내가 살고 싶은 집, 나를 담을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집을 또 짓는 것이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트마인드로 집을 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쇼핑하듯 남들의 이템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두루리스트 쓰기와 다를 바 없다. 또 비교하고 견쟁하고 이기기 위해 가져온 이템이 집안을 채울 뿐이다. 내 인생이 아닌 도로남의 인생이다. 이런 집은 결국 살기 불편해 나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버드하우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트마인드가 아니라 딥마인드가 이끄는 대로 집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최적화된 집,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내 안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끄집어낸다. 버드하우스 짓기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이다. 딥마인드가 나에게 최적화된 인생의 집을 짓도록 재료를 공급하는 단계다. 나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이다. 전체 과정에서 가장 오래 시간 걸리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 불안과 두려움 같은 마음, 잘못된 선택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나의 부족한 점,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 내가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를 쉬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앞으로 살고 싶은 모습, 바꾸고 싶은 모습 등등. 지금의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한 문장씩 써나간다. 여기에는 어떤 형식이나 기준도 없다. 최대한 자유롭고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퍼올린다는 생각으로 한 줄씩 쓰면 된다. 주연님도 쓰다 보니 거의 100문장 가까이 됐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돌덩이 같이 자리하고 있던 걱정과 문제들부터 쏟아져 나왔다. 아침마다 피곤하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다. 아파트 대출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된다. 남편하고 그만 싸우고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나는 지금 전산 몸무게에서 100kg 초과한 비만 상태다. 지금처럼 운동을 안 하고 음식 관리도 전혀 안 하면 몇 년 안에 당뇨가 올 것이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밤에 야식 먹는 습관을 끊어야 하는데 아직도 못 끊고 있다. 회사를 떠나는 선배들을 보니 나도 언제 갑자기 정리해고 당할지 몰라 불안하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 뭘 할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육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것이다. 사는 게 우울하고 번아웃이 온 것 같다. 그동안 회사와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라 나를 너무 돌보지 않고 살았다. 그게 억울하기도 하고 나에게 미안하다. 한바탕 마음속 근심을 꺼낸 주연님은 자신이 그동안 잘했던 것, 열심히 해왔던 것들도 적기 시작했다. 아무리 바빠도 지금까지 가족의 아침밥을 챙겨준 것은 잘했다. 아이가 사춘기라 대화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는 꼭 나와 상의한다. 아이에게 틈틈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한 것은 잘한 것 같다. 너무 바쁠 때 못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3년째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온 것은 대단한 일이다. 덕분에 영어 실력이 늘었고 해외로 출장 갈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바쁘긴 했지만 열심히 둔 덕분에 작년에 연봉이 올라 팀원들도 인정하는 리더가 된 점은 자랑스럽다.
마지막에 그녀가 앞으로 살고 싶은 모습도 서 내려갔다. 전산 몸무게를 되찾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 번아웃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고 예전처럼 활력 있게 살고 싶다. 일주일에 3시간 나를 위해 쓰고 싶다. 이전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다. 이제라도 그림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나에게 맞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찾아 꾸준한 루틴으로 만들고 싶다. 남편과 싸우지 않고 대화하고 싶다. 말수가 적어진 사춘기 딸과 예전처럼 자주 대화하고 싶다. 다음에는 어설픈 투자를 하지 않도록 부동산 재택 공부를 하고 싶다. 퇴근 후에 무엇을 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20년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도태를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문장을 충분히 썼다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완성이다. 급하게 완성하려 하지 말고 나의 속 깊은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며칠 동안 천천히 쓰는 게 좋다. 라이프 섹션을 정하고 자기 선언을 만든다. 두 번째 라이프 섹션을 정하는 단계다. 비슷한 카테고리의 문장끼리 한데 모아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연님이 쓴 문장 중 아침마다 피곤하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다. 나는 지금 전산 몸무게에서 80kg 초과한 비만 상태다. 나에게 맞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찾아 꾸준한 루틴으로 만들고 싶다는 모두 건강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또 남편하고 그만 싸우고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아무리 바빠도 지금까지 가족의 아침밥을 챙겨준 것은 잘했다. 남편과 싸우지 않고 대화하고 싶다는 가족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 이 카테고리들이 그대로 라이프 섹션이 된다. 개인마다 라이프 섹션의 종류와 가지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5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의 시간과 재력은 한정돼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각각의 라이프 섹션마다 하나의 자기 선언을 만드는 것이다. 한데 모은 자기 인식의 문장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방향성을 정하는 단계다. 라이프 섹션은 커다란 카테고리를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성까지 담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건강과 가족을 라이프 섹션으로 정했다 해도 그 안의 내용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다. 자기 선언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이 명확해진다. 주연님은 각각의 라이프 섹션에 묶은 문장들을 보며 오랫동안 딥마인드와 대화했다. 다양한 문제와 내용이 담긴 문장들을 통합해 하나의 선언으로 뽑아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문장을 계속 보면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지, 특히 하나를 해결하면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찾는 데 집중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주연님은 건강과 가족 섹션의 자기 선언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건강 회복을 위해 감량을 목표로 나에게 최적화된 운동과 식이요법 루틴을 만든다. 나는 가족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자기 선언을 쓸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선언답게 나는 이라는 주어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버드하우스를 불 때마다 이를 약속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나라는 것이 마음속에 각인된다. 네 번째는 자기 선언을 실행할 구체적인 루틴을 정하는 것이다. 루틴이라고 해서 꼭 매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일주일에 1번 하는 것도 루틴에 포함된다. 처음 루틴을 정할 때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기 선언을 처음 하는 사람일수록 섹션마다 루틴을 4-5개씩 정하고 강도 높은 것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를 다 잡히면 내가 소화해야 할 루틴만 20개가 넘는다. 심지어 매일 헬스클럽 가기, 매일 건강식당으로 도시락 싸기,
같은 어려운 미션을 겁도 없이 넣는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게 하나만 들어가도 거의 풀타임이다. 나머지 루틴은 하나도 못하고 이것만 해야 한다. 내 경험상 아무리 많아도 루틴은 섹션별로 3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초보자는 1개씩 시도해보면서 늘려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욕심을 부려 나를 숨막히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머드하우스마저 스스로 실패와 좌절을 세팅해서는 안 된다. 루틴은 측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다. 만약 독서를 루틴으로 정했다면 일주일에 2번 책 읽기보다 일주일에 2번 1회에 20페이지 이상 읽기라고 쓰는 식이다. 그래야 실행이 쉬워지고 루틴을 완료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한 문장의 자기 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수백 가지다. 나는 가족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주연님의 자기 선언을 위해 가져올 수 있는 루틴도 다양할 것이다.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매일 할 수 있는 루틴일까? 이를 찾아내려면 나 자신과 진지한 딥마인드 토크를 해야 한다. 특히 그녀처럼 인간관계를 풀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섣불리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와 틀어진 시점으로 돌아가 무엇을 놓쳤는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는 원했지만 내가 하기 싫었던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주연님은 딥마인드 토크를 통해 아파트 연글 사건 이후 남편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방어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남편이 그녀를 탓한 적은 별로 없다. 그러나 자격지심이 생긴 주연님은 남편의 사소한 말도 공격적으로 받아칠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남편은 엄청나게 서운해하면서 말싸움으로 번지곤 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남편의 말에 긍정적으로 피드백하기라는 루틴을 정했다.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해한다, 고맙다, 잘했다 등의 긍정적인 말을 자주 쓰기로 결심했다. 변수 오글거려서 남편에게 애정 표현 자주 안 했지만 그 행동이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루틴을 정하기까지 주연님은 무려 3일 이상 고민했다. 루틴을 정할 때는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 물론 일단 무엇이든지 시작하고 실행해 보면서 수정하는 전략도 괜찮다. 특히 생각은 많은데 실행이 약한 사람은 이런 방법이 더 바를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이 being보다 doing에 더 익숙하다.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된 being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정에서 doing으로 가는 배턴을 살아왔다. 그렇게 되면 실행 속도는 빠를지언정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확률도 높다. 우리가 머드 루틴을 하는 이유는 being에 더 비중을 두고 인생을 선찰하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몸의 밸런스가 잡히듯 머드하우스를 짓는 동안은 딥마인드 토크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된 집을 지으려면 최소 1, 2주 정도 몰입하길 권한다. 인생의 선순환을 만드는 머드 루틴의 위력. 마지막 5번째는 지붕과 기둥을 정하고 전체적 밸런스를 다시 한번 조율하는 단계다. 내가 정한 5가지 라이프 섹션 중 무엇을 지붕으로 올리고 무엇을 기둥으로 넣을지 정하는 것이다. 지붕은 5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을 올린다. 그리고 나머지 4개를 각각의 기둥에 배치한다. 이렇게 머드하우스가 재워지면 다시 한번 전체 그림을 보면서 최종 점검을 해야 한다. 내가 회사에 다니고 아이를 키우면서 점잡고 먹는 시간을 다 빼고 남는 시간에 이 루틴들을 과연 다 할 수 있을지, 이 루틴이 최선인지 고민해 본다. 주연님은 지붕에 들어갈 섹션으로 건강을 선택했다. 지금의 번아웃 상황에서 벗어나 뭐라도 하려면 일단 건강을 회복하고
재력부터 기우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 필라테스 수업에 가고 일주일에 3회 직접 도시락을 싸는 루틴을 정했다. 처음에는 주 3회 1시간씩 걷기 루틴도 있었지만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 퇴근길 30분 걷기로 바꿨다. 또 퇴직 준비 섹션을 만들어 그녀가 꾸준히 해오던 영어 공부를 그대로 이어서 하기로 했다. 아직 퇴직 후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평소에 관심 있는 커머스 분야에 영어가 합쳐지면 그녀만의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렇게 자신만의 버드하우스가 완성되자 그녀가 말했다. 제가 해온 영어 공부가 중요한 기둥에 들어가니 그동안 내가 잘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는데 그게 다 퇴직 준비의 도태였어요. 버드하우스를 짓고 나니 그동안 천신없던 인생이 정리되고 막연했던 불안감이 많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내 마음속 100가지 이야기로 지은 버드하우스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집이다. 그만큼 애정이 듬뿍 담긴 집이기 때문에 매일 들어가서 지붕과 기둥을 살피게 된다. 또 매일 루틴을 해낼 때마다 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루고 싶은 삶에 가까워진다. 딥마인드가 매일 진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딥마인드가 나에게 통찰력과 지유의 힘을 선물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선순환을 만드는 피드백 루스, 버드 루틴의 힘이다. 성장할수록 리모델링 되는 버드하우스. 버드하우스는 한번 완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이 변화할 때마다 집의 모양도 조금씩 바뀐다. 지붕에 있던 라이프 섹션이 기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새로운 기둥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예 사라지기도 한다. 특히 딥마인드 독해에 익숙하지 않는 초보자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집의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딥마인드가 루틴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버드하우스는 비인과 오거나이징 실력이 성장할 때마다 자연스러운 리모델링을 거치고 점점 나에게 최적화된다. 그래서 버드 루틴을 오래 한 이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매일 내 집을 쓸고 닦고 손보느라 남의 집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고. 남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비난하고 자존감 무너질 시간이 없다고 말이다. 이렇게 좋은 집을 짓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버드하우스는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집,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집, 세상에 오직 당신만이 지을 수 있는 집이다. За өнөөдрийнхөө номыг 202 дугаар хуудас хүртэл уншлаа. Ингээд дараагийн номоор уулзцгаая. Баяртай.